가장 중요한 함의는 일단은 그 핵투발 수단을 굉장히 다양화한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 어디서든 자기들이 이제 공격을 해서 그래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군사 전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이런 미사일들의 특성이 뭐냐면 대부분 다 보면은 저고도 비행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으면 저고도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고도에서 대기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불규칙 기동을 해서 결국은 탐지를 어렵게 한다. 요격을 이제 어렵게 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미사일들을 개발을 하고 보여주는 거죠. 북한이 발표하긴 6,040km 정도 올라갔다. 그리고 사거리는 한 1,000km 앞에서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무사히 낙탄을 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분명히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다만 이 성공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약 한 1.5톤의 탄두 무게를 한 12,000km 안팎 이상의 사거리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형 ICBM을 추진 체계를 개발을 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쨌든 사거리 성능은 나온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게 ICBM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구 재진입을 이제 원활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핵탄두가 원하는 데서 기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상을 때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ICBM에 대한 재진입 기술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냐. 그럼 북한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고각 발사를 해서 더 열악한 환경이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6,000km 정도 올라가서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가속력이 붙겠죠. 실제로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는 굉장히 열적, 그 다음에 이제 부하가 엄청 많이 걸릴 거고요. 북한의 지금 기술은 단분리라든가 탄두부 분리 이런 것들은 워낙에 많은 다탄두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예전에 은하 3호 발사체를 통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분리 기술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재진입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대부분의 탄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원하는 정확한 위치를 때리기 위해서 정확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이 아직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탄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다탄두 MIRV라는 게 뭐냐면 얘가 북한에서 발사를 해서 북극을 넘어서 저기 미국의 땅에 이제 인근에 갔을 때, 동부 지역에 갔을 때 하나는 뉴욕, 하나는 워싱턴 DC, 하나는 시카고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거를 조정해주는 조정 장치가 PBV라 그래서 포스트 부스트 비클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름 후추진체라는 건데요. 이런 것도 실제 실렸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참고로 보통 이제 미니트맨 3가 그 무게가 PBV가 1.2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또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사거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검증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화성 17형 같은 케이스를 실제 운용성과 생존성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거를 과연 쓸 수 있겠냐. 거의 직경이 한 2.34m쯤 되고 길이가 24m쯤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길이가 24m나 되는 미사일을 11축 트럭에 옮겨가지고 이제 길이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이가 24m라고 그러면 회전 반경이 얼마나 크겠어요?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화성 17형을 지금 순안 공항에서 쓰는 이유는 순안 공항 남쪽의 실리라는 곳에 미사일 조립 시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와서 약 1km 앞에 있는
순안공항 남쪽에 그 콘크리트 도로에서 거기서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곳이니까.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뭐 초대형이다, 괴물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하여튼 엄청난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 이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보여주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화성 17형이 그 ICBM으로서 주된 목적은 아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은 유사시에는 굉장히 큰 파워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억제력, 그 미국의 어떤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상당히 가치를 두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고체 추진제 ICBM 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고체 추진제로 하게 되면 대부분 다 20m 이내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걔는 텔에서도 이동이 가능하죠. 이 지금 고체 로켓 모터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SLBM을 얘기를 간단히 드리면, 북극성 3호를 지난 그 2019년 10월에 쐈죠. 그리고 2020년에 북극성 4 시호트형, 4형, 2021년에 북극성 5 시호트형 이렇게 냈고 올 4월에 열병식을 하면서 이름 없이 그냥 SLBM 거대한 거를 내놨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4월에 보여준 것이 ICBM급의 SLBM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 고체 그 로켓 모터 140톤짜리를 ICBM 1단에도 쓸 수 있고 SLBM 1단에도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 목매는 것이 정찰위성입니다. 왜냐하면 타격 무기 체계는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타격 무기 체계의 효용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많은 감시 정보 자산이 있어야 된다.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정찰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작년에 북한이 얘기했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최우선 5대 과업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얘기한 거 보면 지난 1월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최우선 5대 과업 중에 최고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찰위성도 최우선 5대 과업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체 추진제 ICBM, SLBM도 들어갑니다.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함의하는 게 굉장히 크다. 이번 고체 로켓 140톤짜리 로켓 모터의 지상 연소 시험의 성공은 여러 가지 아주 다이버스하게 응용이 가능하다. 국토음속이 되려면은 마지막까지도 마하 5 이상을 유지하고 탄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 속도면 뭐 또 이게 말이 그렇지 얘가 중국이 하고 있는 둥펑 17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마하 10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면서 상당 부분 내려와요. 그러면 실제로 대기권에서 마하 뭐 7, 8 이렇게 비행을 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이제 탄두 보호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11일 날 대성공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월에 당 8차 대회에서 얘기했던 국방과학발전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최우선 과제를 이제 성공을 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속도인지는 저희가 모르고요. 다만 분명한 거는 뭐 결국은 속도가 좀 빠르다 느리다 그 차이지 이게 위협적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똑같은 위협이 있다. 그만큼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같으면은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고도에서 잡으려면 우리가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또는 철매2 미사일 이런 거로 잡아야 되는데 걔 속도를 못 쫓아갑니다. 엄청나죠. 속도가. HGV. 그러니까 극초음속 활공 비행차가 아니고 아직도 기동형 재진 입체다. 그걸 이제 MARV라고 그래. Maneuverable Reentry Vehicle.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위협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